늘어나면서 파급력이 점점 막강해지고 있습니다. 한국 수입 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올해 8월 토요타 판매량은 지난해 8월 대비 마이너스 59%, 혼다 마이너스 81%, 닛산 마이너스 87%, 인피니티 마이너스 68% 폭락해 주었고요. 같은 기간 현대차의 소나타는 플러스 43%, 기아차의 K7은 플러스 110.6%라는 어메이징한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본 맥주는 더 심각하죠. 관세청에 따르면 8월 일본 맥주 수입 금액은 약 2억 6천만 원으로 2018년 8월 대비 마이너스 94.8% 감소하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나머지 5.2%는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과 여러분이 아시는 그 일본을 찬양하는 그쪽 분들이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5.2%는 줄이기가 어려울 것 같네요. 그래도 이 정도면 정말 훌륭한 결과이고 저도 한국인이지만 한국인 여러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어느 국가 국민들이 지금처럼 이 놀라운 수준으로 일심동체가 되어서 이 외국의 경제 침략에 이렇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국가들에서는 절대 불가능했을 일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유니클로도 한번 봐볼까요? 유니클로 올해만 벌써 8곳 폐점, 실적은 7월 넷째 주에 마이너스 70%, 8월에는 마이너스 80%가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여행 상황은 어떨까요? 8월 인천공항의 일본 여행객이 마이너스 20% 감소하였는데 해외여행의 경우 수개월 전부터 호텔과 비행기표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추석 이후에 불매운동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한국에서만 이미 연간 수조 원대 타격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아직도 유니클로의 전세계 매출액이 21조 원이 넘는다, 토요타 1년 매출액이 300조 원이 넘는다면서 한국에서 1, 2조 원 손해봐도 전혀 타격이 없다, 마치 일본의 극우 세력을 대변해주는 듯한 발언을 하시는 한국 분들이 아직도 유감스럽게도 아직도 계십니다. 이분들이 왜 이렇게 일본에 충성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은 추후에 영상에서 다루기로 하고, 이번에는 현재 놀라운 속도로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일본의 불매운동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호주 시드니에 거주하는 41세 양재현 씨가 빅W라는 백화점에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본의 전범기가 그려진 티셔츠가 5,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바로 고객센터로 달려가서 이건 독일의 나치 전범기와 같은 것이라면서 판매 중단을 요청하였고, 호주의 공정거래위원회는 물론 현지 유명 언론사인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까지 해당 이슈를 알리자 호주 백화점 빅W에서 이러한 답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답변이 너무 통쾌해서 제가 풀로 번역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녕 제이, 시간 내서 연락해줘서 고마워. 이 티셔츠의 이미지는 전세계 도시들을 상징하는 티셔츠 중에서 하나일 뿐이지 고객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의도는 없었어. 그러나 우리는 이 티셔츠가 일부 고객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을 이해하고 그 결과 우리는 호주에 있는 모든 매장들에서 이 티셔츠를 없앨 거야. 우리는 고객들의 피드백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이 이미지가 어떠한 디자인에도 포함되지 않도록 명심할게. 고마워, 빅W가. 너무 자랑스럽지 않나요? 용기 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따져준 호주의 양재현님에게 힘찬 박수를 한 번씩 보내드리는 건 어떨까요? 호주 한 번씩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빅W는 182개의 백화점을 가진 초대형 유통업체입니다. 호주는 콜스와 브루얼스 둘이서 이 호주 슈퍼마켓 전체의 80% 정도를 독점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우럴스의 핵심 자회사가 바로 빅W죠. 우리나라로 치면 이마트 정도가 되겠네요. 또 얼마 전 소니가 너무 강력한 상대를 잘못 건드렸죠. 바로 마블과 협상이 결렬되면서 더 이상 마블 시리즈에서 스파이더맨을 볼 수 없게 되자 전 세계 마블 팬들이 격분한 사건인데요. 이번 사건으로 일부 팬들 사이에서는 향후 출시될 소니의 스파이더맨 영화 보이콧하는 것은 물론이고 소니의 핵심 매출원 중 하나인 플레이스테이션까지 보이콧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일주 전 업로드한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 불매운동을 하고 있는 것은 전 세계 시민들 뿐만이 아니죠.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들도 일본 회사들과 거래를 끊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선 다들 아시다시피 삼성이 일본으로부터 공급받았던 불화수소를 국산화를 본격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DFT사로부터 불산 테스트도 완료한 상황이죠. 전 세계 스마트폰 1위 나오고 있고 한국을 사랑하고 아끼는 입장에서 참 짜증스러운 상황이 많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일본 제품을 찾아서 약국에서 일단 빼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약국에서 취급되는 일본 제품이 어떤 건가 좀 알아보고 있는데 의외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 제품들이 어떤 게 있나를 좀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일본 제품이 어떤 게 있고 어떤 제품들이 유통이 되고 있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오늘도 화이팅 한번 외치고 시작할게요. 화이팅! 자, 일본 제약회사가 우리 약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을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불매운동에 동참하는 일환으로 일본 제품들을
빼는 과정에 어떤 게 있을까 하고 이것저것 알아봤거든요.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 제품들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런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 약 혹은 의약 외품 이런 것들 대비 처방하는 약이 훨씬 더 많아요. 대부분은 처방약으로 매출이 잡혀 있고 일반 의약품 약국에서 판매하는 거는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한번 알아보고 불매운동에 참여하는 심정으로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전 자료인데요. 보시면은 일본 다케다와 순위거든요. 2014년도 자료네요. 매출 순위고 1,400억, 한국 아스텔라스 제약, 일본 제약회사인데 1,900억, 거의 2,000억이죠. 대부분 여기 이 순위권 안에 있는 제약회사들은 대부분이 다 전문의약품, 병원에서 처방하는 의약품 기준으로 매출이 잡혀 있고 일반 약은 몇십억 단위 많아야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찾아본 결과 일반 약을 주로 유통하는 회사 제품은 이 다케다, 그리고 여기 없는 한국 코아, 카베진 코아라는 회사 있죠? 일본 회사거든요. 그 회사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다케다가 그나마 많은 제품들을 좀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케다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면 여기가 한국 다케다 홈페이지고요. 여기서 사업 속의 일반 의약품 목록을 한번 보면 다케다가 어떤 일반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나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여기 종양, 소화계, 골격계, 순환기, 내분비계 이것들은 대부분 전문 의약품, 병원에서 처방하는 의약품입니다. 여기 지금 화이트벤, 이 화이트벤이 다케다거든요. 이 매출 꽤 나옵니다. 이 다케다,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 화이트벤 다 뺐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화이트벤 이 나잘 스프레이도 있고, 화이트벤 나잘 스프레이, 그리고 알보칠 꽤 많이 팔리는 거죠. 이 알보칠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매출 많이 나오고 있는 액티넘도 다케다 거네요. 자, 요약하자면 화이트벤 나잘 코에 뿌리는 거, 알보칠, 액티넘 이렇게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이트벤과 한국 다케다 제품이 화이트벤, 알보칠, 액티넘. 약국에서 다 뺄 겁니다, 이거. 자, 한국 코아. 한국 코아는 어떤 게 있냐면, 보시면은 이 카베진 코아가 한국 코아예요. 그래서 일반 의약품을 보시면, 카베진 코아, 카베진 2 코아 과립, 더 가드 코아, 반테린 코아, QNP, 뭐 파워, 코아, 하여튼 이거 붙어 있는 것들 다 이 카베진 일본에서 바로 수입돼서 들어온 제품들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손목 보호대도 있거든요. 이 코아, 반테린 코아라는 이 손목 보호대도 있어요. 나름 약국에서 프리미엄, 좀 괜찮은 손목 보호대였는데 이것도 일본에서 직접 수입한 제품입니다. 이게 코아 거예요. 요약하자면 카베진과 뭐 코아가 붙어 있는 거, 그 다음에 반테린 코아 이런 게 약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이 한국 다이치 상표는 그 기미주근깨 치료제가 있거든요. 그 치료제 중에서 트란시노라는 게 보령제약에 위탁을 맞춰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트란시노는 어떤 거냐면 이 제품 아시죠? 트란시노 다이치 상표 제품이고 기미주근깨 치료제입니다. 이 제품이 이제 약국에서 판매하는 기미 개선제로 분류가 되어 있죠. 이게 다이치 상표에서 만든 약이고요. 보령제약이라고 찍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그 외의 것들이 있는데 미니온이라고 있어요. 미니온. 약국에서 이제 동전 파스로 거의 처음으로 팔린 동아제약의 미니온인데 이것도 보시면은 일본에서 바로 수입이 되어 온 그런 파스입니다. 이 미니온 파스가 이제 일본 제품이고 일동제약의 케어리브라는 이 밴드가 있거든요. 약국에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건데 여기에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핵심 부품 공급이 지연되면서 또다시 가슴을 쓸어 내렸습니다. 갤럭시 폴드 5G의 최대 장점은 반으로 접힌다는 혁신적인 모습과 여러 개의 애플리케이션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죠. 대화면을 이용해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2분할 혹은 3분할을 나눠서 애플리케이션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멀티 액티브 윈도우를 지원합니다. 갤럭시 폴드 5G의 가격은 239만원입니다. 이처럼 제품 가격이 기존 스마트폰의 2배 이상이지만 갤럭시 폴드는 전날 SK텔레콤과 KT가 진행한 온라인 사전 예약에서 15분 만에 예약이 마감됐습니다. 앞으로도 갤럭시 폴드의 인기는 거셀 전망입니다. 갤럭시 폴드는 한국 시작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 싱가포르, 미국 등에서 4G LTE 또는 5G 버전으로 순차적으로 출시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갤럭시 폴드의 핵심 부품 공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주요 타켓이 삼성전자 핵심 부품이었죠. 특히 폴더블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핵심 소재로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가 수출 규제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 대한 일본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90%가 넘습니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갤럭시 폴드의 글로벌 1차 출시국에는 일본이 빠져 궁금증을 낳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 홍보실에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삼성전자는 일본 출시 일정이 현재로선 미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일본의 경제보복에 가장 큰 피해를 받는 삼성전자로서는 일본이 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세계 최고 혁신 제품을 굳이 일본 시장에 가장 먼저 선보일 필요가 있겠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홍보실의 말에 의하면 갤럭시 S 시리즈의 일본 출시는 늘 우선 대상국에서 제외됐다고 합니다. 전작인 갤럭시 노트와 갤럭시 S 시리즈 모두 일본 출시는 1차 글로벌 출시 대상국에서 보통 2, 3개월 뒤 출시했던 관례가 있다고 하네요. 통상 삼성전자는 북미와 유럽, 싱가포르 등 70여 개국에 동시 출시했고 2차는 2주에서 3주 이후에 140여 개국에 동시 출시했습니다. 이때도 일본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 측은 이슈밸류와 통화에서 일본의 경우 통신사 일정에 맞추는 게 관례라고 하면서 삼성전자의 해당 법인에서 일본 현지 상황을 종합해 보면서 출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가까운 일본 시장의 신제품 판매를 늦추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에서 갤럭시 S 시리즈 판매가 신통치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죠. 시장 조사업체 카날리스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일본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애플이 56%, 샤프가 9.8%, 소니가 8.6%, 삼성전자는 그 뒤를 이어 6.8%에 그쳤습니다. 글로벌 점유율 1위인 삼성전자로선 일본 시장이 아쉽다 못해 섭섭해할 만합니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 베스트 5에서 일본의 샤프나 소니는 이름조차 없기 때문이죠. 세계 1위 삼성전자가 일본 시장에서 그동안 자존심을 많이 구겼던 것입니다. 다만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애플의 경우 판매량이 전년 대비 10.5% 감소했고 샤프와 소니조차 판매율이 떨어지고 있는 반면에 삼성은 오히려 10.1% 증가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5G 이동통신 상용화 급한 시점에서 자국 업체인 소니와 샤프 등은 5G 개발 중이거나 상용화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애플의 경우도 도쿄올림픽 이후 5G가 탑재된 아이폰을 출시할 예정이라 5G 상용화를 일찍 끝낸 삼성전자가